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4대 문명의 중국 문명에서 상나라까지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주나라 가보겠습니다. 이 주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때 만들어진 정치체제를 봉건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봉건제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봉건제는요, 먼저 황제가 있다면 이 황제가 수도만 다스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지방 같은 경우는 제후를 임명해서, 여기서 말하는 제후는 신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제후들을 임명해서 그 제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방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를 봉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황제가 제후에게 무엇을 주고 제후는 또한 황제에게 무엇을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황제가 제후에게 토지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를 하사받은 제후는요, 그 대가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 제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봉건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봉건제도를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갈 필요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봉건제는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이 그 국가 전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은 다음 시간에 배울 궁현제에 비해서 굉장히 권력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다. 한 가지만 더 어렵게 갈 거예요. 여기 주나라에서 발생된 봉건제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이 황제가 제후를 임명할 때 그냥 아무나 임명하는 게 아니라 피로 이어진 관계, 즉 혈연 관계들에게 제후를 임명했다는 게 그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봉건제의 특징을 또 하나 갈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 관계에 기초가 돼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여기서 말하는 혈연 관계가 무슨 말입니까? 피혈자 그리고 인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인연이에요. 즉 황제의 친척들에게 제후를 임명했다는 거죠. 그만큼 주나라 초기 때는 이 제후와 황제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고요, 그 정도로 유대감이 각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촌수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들의 유대 관계는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주나라가 멸망하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주나라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주나라는요, 이 천명사상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뜻풀이를 하자면 하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나라 황제는요, 수많은 제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통치의 정당성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상이 천명이에요. 내가 황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나는 지금 하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이라고 아예 명칭을 정해버린 거예요. 황제가 통치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확보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천명사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주나라가 나중에 후반기가 되면은 외부 민족의 침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수도를 옮겨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수도가, 한 국가의 수도가 옮겨지는 현상을 가리켜 천도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외부 이민족의 침략 때문에 결국 수도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주나라의 수도가 호경이라는 곳이었는데 이젠 수도가 이제 어디로? 나급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주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금 중국의 지도를 그려볼 거예요. 여기에 한반도가 있고 중국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강이 하나 있겠죠. 북쪽에 흐르는 강, 지난 시간에 배웠죠. 황허강. 그 다음에 남쪽에 흐르는 강을 창장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주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외부 이민족이 지금 쳐들어온 거야, 얘들아. 외부 이민족이 주나라를 향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주나라 수도가 이쯤에 있었어. 여기가 바로 호경이 되겠죠. 호경이었는데 이제 외부 이민족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호경이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어디로? 나급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여기까지가 주나라 말기의 모습인데 실제로 이 외부 이민족이 침략하게 되면서 수도 호경에서 나급으로 이제 수도가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때 주나라 황실뿐만 아니라 제후들 있죠. 황제를 만만히 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야,
주나라 황제 진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네? 수도를 도망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주황실의 권위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제후들이 아예 나라도 세워버려요. 이런 대혼란의 유니버스 시대를 가리켜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요. 다음 시간은 이제 중국 문명이 아니라 이제 인도 문명부터 차근차근 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